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세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전세 보증금 주면은 전입 확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플러스해서 전세권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전세권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 단 임차인이 물건이 기면 왔을 때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하면은 뭐 10% 떼이는 거는 물론이고, 잔금 넣어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폐가 망신당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13번, 제가 올릴 건데요.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을 설치한 임차인에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임차인 송씨는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자신을 지류 강요해서 설치한 전세권은 주인부상 대항력이 소멸형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 2010마 900 판결, 아주 유명한 판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되도록 미배당구에서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해서 2010년 10마 900 판결 아주 중요한 이 판결이 나왔죠.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울 금천구의 상가인데, 금천구에 걸린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독산동에 상가인데 한 10%까지 떨어졌습니다. 9%까지 떨어졌네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상가가 되겠는데 전용은 한 9평, 그죠? 9평 상가가 되겠습니다. 2층에 있는 상가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9%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9%. 감정가에서 뭐 9%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지금 8월 13일에 이게 1900까지, 2억 2300이 1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 있는 이제 상가가 되겠는데, 이 상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1호죠. 201호가 되겠습니다. 자, 201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201호에, 이 전입을 하네요. 전입. 이 좀 문제죠. 전입을 2억 천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이거죠. 이 보면은 건축물 대장은 집합 건축물 전유구죠. 용도가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인데 불구하고 전입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법은, 주택보호법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가라도 실제 거주로 사용하면은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 씨는 전입 확정을 하고 2억 천을 줬어요. 잘못 들은 거죠, 사실은. 잘못 들은 겁니다. 2억 천에. 이 상가에 실제로는 이게 2층인데, 이 사무소입니다. 용도가 사무소인데 이거를 안 보고 한 중개를 만약 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제가 볼 때 한 30-40% 책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억 천에 대해서 이제 이 송 씨는 안전장치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도 뭐 먼저 찍었네요. 확정일자 먼저 찍고 전입을 이제 하고 2억 천을 줬습니다. 주고 배당 요구도 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전입도 하고 1월 29일에 전입도 하고 그 와중에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권 2억 천 했죠. 그래서 송 씨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두 가지 합니다. 전입도 하고 전세권도 하고, 이 안전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세권은 안 해도 되는데, 전세권을 한 이유는 이제 뭐 아차하면은 이제 전세보증금 2억 천 못 받으면 바로 임의기면 넣을 수 있죠. 바로. 자, 그래서 송 씨는 이제 이렇게 해서 2억 천에 대해서 전입 확정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 씨한테 방 빼겠다, 2억 천 달라 이랬더니 안 주니까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걸어서 뭐 여기서 바로 전세권 가지고 바로 뭐 경매해도 되는데, 근데 소송을 걸어서 경매를 또 2억 천을 넣습니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이때는 전세권을 했기 때문에 은행 건재당권처럼 전세권으로 바로 임의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판결 정보를 가지고 강제경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2억 1천을 했죠. 원래는 이자까지 2억 한 뭐 3천 달러 할 수가 있는데 2억 1천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럴 때 낙찰 입장에도 어떠느냐. 2억 1천에 이게 낙찰이 쭉 떨어지면은, 예를 1억에 떨어진다든지, 뭐 5천에 팔린다든지, 계속 떨어지면은, 인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인수가.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보면은, 이제 팔리면은, 이게, 2억 1천에, 요번에 1900에 낙찰되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거 가지고 임차인은 받아가고, 나머지는 인수가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이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게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전세권 일자하고 전입 일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옛날에는 이게 말소 기준 걸리기 때문에 2억 1천이 경매를 넣었으면은 팔리는 만큼 받아가면 끝난다. 너는 대항력이 없다. 왜냐 하면은 하루 지나서 다음날 0시부터 1월 30일 날부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 2억 1천 대해서는 인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판례가 이제 이 바뀝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가 이게 생기면서 이게 대항력 임차인으로 이제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강요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에 의해서 주임법상에 대항력이 소멸한다 그런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생긴다. 이것이 이제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문구를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대항력이 아니다. 전세권 설정 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니까 이날 뒤에 뭐 앞에 모르겠는데 이날보다 같거나 뒤에 들어오면은 요거는 대항력이 없다 이랬는데 이게 아니고, 대법원 2010막 900 판결을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2010막 900 판결을 보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의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서 대항력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죠? 예.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한 거지, 이게 포기하고 다른 권리에 대체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임법상 대항력이 소멸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서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짐으로 대항력으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지 해당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하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 배당을 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인수를 낙찰자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온 뒤로서는 이제 임차인의 지위가 훨씬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자, 이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전입신고를 하고, 요것처럼, 뭐, 상가라도, 주택을 전입하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일단은 주임법 적용을 받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 전입 일자가 옛날에는 전세권하고 같거나 뒤면은 말소된다 해서 이런 게 대박이다. 인수가 생긴다 했는데 지금은 인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이 전입 일자가 앞으로 이 가압류 뒤에 만약에 전입이 됐다 하면은 요거는 소멸됩니다. 이런 거는 대박 무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세권하고 전입일자가 같거나 뒤라도 인수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전입일자가 가압류일자보다, 가압류 2020년 가압류일자보다도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이게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전입이 됐다면은 요거는 인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임법에 대해서 좀 더 특히 전세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을 줬는데 사산이 없죠. 사실은 없으니까 잘못 들어간 겁니다. 결국 자기가 낙찰을 받고 채권 상계 신청을 해서 소유자로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소유자로. 그래서 송씨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지만은 자기가 2억 1천 주고 샀다 보면 됩니다. 이 상가를.
그래서 이게 뭐 상가가 1억 된다 하면은 이게 2층이 1억이다 하면은 뭐 1억은 손해 보는 거죠. 사실은 사무소를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기가 아주 사무소에 잘못 들어간 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호랑이 굴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건축물 대상 항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용도가 사무소인지 이거 잘 확인하고 전입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줘야 되지. 이 사무소인데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는 행위는 아주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생기지만은 임차인을 봐서는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상가라 크면은 이거를 뭐 1억 주고 사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6, 7천만 주면 살 수 있겠는데요. 평수도 얼마나 대단하고 2층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딱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또 나중에 주거로 쓰고 있다가 어느 뭐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게 또 위반 건축물로 딱지가 붙겠죠. 이게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가 딱 붙겠죠. 붙으면은 이게 이제 사무소 주거로 쓰면은 안에 싱크대 다 첨가해야 됩니다. 아주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그 대부분 상가로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전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이 서울에 수백 건. 서울에 특히 많아요. 수백 건 많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게 상가입니다. 뜯어보면은 이게 뭐 누가 상가를 하겠어요? 뭐 1층 있고 2층 있으니까 이게 뭐 다 뭐 주거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거도 생각하는데 뭐 주차장 대수 부족 뭐 등등 해서 이게 문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죠? 건축물 대상을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인수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납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차인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여튼 주택임대보호법을 배워야 되고 일반 건축물에 전입을 해서 보증금을 거액 보증금을 주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학원에 좀 수강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지키고 부도 축적하고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